사람들이 정신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음을 연구하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선생님이나 나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건 이 옷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구에 살으려고 하니까 이런 피부라 살이라고 하는 옷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형체도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영이다,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안에 있고 그 영이 지구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옷이 필요하고, 자, 이런 옷 속에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교신해야 되니까, 직접 교신할 수 없으니까 이 신경, 요것을 매체로 해서 교신하는 겁니다. 나와, 그러니까 영이죠. 나와 내가 명령을 할 적에 그냥 안 되니까 뇌세포 이걸 통해서 내 몸에다가 명령을 해요. 뇌라는 것은 하나의 신경세포 덩어리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하고 뭐 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전달 역할, 그래 전기줄과 같은 것일 뿐이지, 만약에 이것이 어떤 기억을 여기다 저장하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 뇌를 못하는 사람 뇌에 이식시켜버리면 아인슈타인의 뇌를 바보 천치 머리에 이식시키면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되느냐? 그건 뭐 아직 안 해봤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음, 나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몸과 사이에 있는 것이 이 뇌.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신경세포를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계속 어떤 것에 함몰돼서 그것이 자극이 강해져야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중독이 맞습니다. 약물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중독이, 섹스도 중독입니다. 예를 들면 약물만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중독이에요. 공부도 중독이에요. 공부 책만 읽고 있는 사람 보면 그것도 중독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을 책을 읽는 것으로 그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나는 책 읽는 것이 일이고,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어요. 뭐 그게 자랑스럽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됐어요. 그걸 읽음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책 읽는 중독이더라고요. 제가 주역 공부를 마음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역시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원래 저는 생물학 교수였습니다. 생물학을 가르치다가 한의학을 했어요. 근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식물, 약초 같은 건 한의사들은 잘 몰라요. 말려서 썰어놓은 약초는 아는데 밖에 나가서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 모릅니다. 나는 알죠. 아, 이게 당귀로구나. 당귀라는 건 당귀 뿌리를 뽑아서 말려서 썰어놓은 것이 당귀인데 한의사들은 썰어놓은 그것만 알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만약에 썰어놓은 약을 누가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한의사 하려면 직접 가서 약을 채취해서
캐다가 말려서 썰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한의사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마 100명 중에 하나도 없을걸요? 몰라요. 근데 나는 내 생과학이 전공이니까, 그것이 내 전공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한의과 대학생들 데리고 이게 당귀다, 산당귀, 뭐 더덕, 산삼,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르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한의과 대학에 이렇게 학장을 한 6년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 반절, 그러니까 전체 한의의 반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까 침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되려면 침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내가 있고,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마음이 여기서 생긴다. 어디 있습니까? 생기는 게.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마음이고 그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존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지만 죽는 순간 없어지죠. 물질로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물질 뇌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 마음을,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췄다. 뇌는 아직 안 죽었어요. 얼른 뇌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를 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사람을 또 연속해서 존재할 수 있고 위대한 어떤 발명이나 그런 것들 계속 있잖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뇌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대로, 지식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 나와 이 몸 사이에서 작용에 의해서, 뇌 사이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두 상황이죠. 저쪽 어떤 두 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 차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 때문에 병이 일어나고 모든 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미국 배우, 굉장히 사실은 성형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쁜 얼굴입니다. 근데 더 이뻐지기 위해서 하고 20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나오는 얘기지만, 아까 성형외과 의사 한국 사람 무슨 리 나왔죠? 손으로 정밀하게 하는 이 기술은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도 남자를 뽑아서 정자를 집어넣어서 뭘 발생시키고 하려면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현미경 밑에 남자를 갖다 놓고 정자를 가서 탁 찔러서 들어가게 하고 그거 보면서 됐으면 또 그 기술은 한국 사람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있는 전부 그런 일은 한국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이래야 하는 거냐? 그거라기보다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요, 여기서 나서, 선생님은 그걸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이쪽 그릇에 넣는 연습을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 또 넣고. 콩을 정확히 집어. 머리카락도 집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은 못 하더라고요. 그런 훈련 안 시켰더니. 젓가락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젓가락 하면 딱 하면 머리카락도 딱 집어줘요. 먼지 같은 것도 집을 수 있어. 보기만 하면. 뭐 밥알 집는 건 문제 아니고, 밥알 집어서 먹는 문화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젓가락 쓰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집는 게 아니고 긁어 넣는 거고, 일본 사람들도 보세요. 이렇게 놓고 밥을 긁어 넣습니다. 우리처럼 집어서 먹는 나라. 월남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전부 수저처럼 긁어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안 먹어요.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걸 거지같이 먹는다고 해요. 수저로 떠서 먹죠. 수저라는 게 있어요. 뭐 다른 나라도 수저 있지만 작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저를 사용할 적에 예를 들어 밥이 있으면 탁 눌러서 싹 뜨면 요만큼을 한 번에 뜰 수 있죠. 그렇게 먹는 나라 봤습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국물이나 떠서 먹는 거지 밥을 떠서 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도 그래요. 미국도 수저 있잖아요. 국물 먹는 거지 뭐 물론 떠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밥을 그렇게 밥 한 알도 떠서 먹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있는 밥알도 싹 한 톨도 없이 긁어서 먹죠. 나중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 손가락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형외과는 이 손이 정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조금만 떨리면 얘가 싹 이게 떨려서 가기 때문에 흉터가 남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60이 넘으면 못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비싼 겁니다. 배울 적에 오래 배워야 되고 그저 한 30도 더 돼야 돼. 한 35쯤 돼야 겨우 이제 혼자 할 수 있는데 많이 해봐야 20년 하고 끝이에요. 손 흔들려서 안 돼요. 교수는 할 수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해.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그 칼질 한 번 하는 게 왜 수십만 불이 돼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정밀하게 흉터 하나 없이 싹 빼서 꾸며면 붙이면 진짜 흉터가 없어져요. 한국 사람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 이런 데서는 다 한국에 와서 하잖아요. 중국 사람도 다 한국에 와서 하고. 한국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그거 원래 태어날 때 얼굴 아닙니다. 되게 이쁜. 그것 때문에도 우리 퍼스트 레이디도 말썽이 많은데 그분도 중독이야. 성형 중독이야. 우리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십 번 한 거예요. 수십 번. 어서 오세요. 어떤 때 보면 신문에 보면 구우는 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흉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한다 안 한다 그 자체를 나쁘다 안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봤을 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저분도 중독돼 있구나. 중독의 끝이 뭔지 압니까? 금방 나온 영화배우. 얼마나 이쁜 얼굴이 마비할 몸이 됐잖아요. 성형 중독의 끝은 마비할 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비할 몸이 돼가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또 하고 또 하고. 1년에도 몇 차례씩. 그런 중독이 성형이 아니라 공부 중독, 차라리 공부 중독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책 읽는 중독이라고 그랬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골프 안 칩니다. 왜? 거기에 허비하는 시간이 아까워. 하루 나가서 하루 종일 치다 오는데 내가 그 엄청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또 내 생각에는 골프 쳤지 머릿속은 텅 비어있단 말이야. 내 생각입니다. 나는 주역을 공부하는데 한 20년 돼요. 그게 오래 해도 참 힘든 공부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고 심오한 거야. 보통 사람이 읽어도 잘 몰라.
한문으로만 쫙 써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야, 한문을 아는 사람이라도 읽으면은 재미없어. 전부 한문이니까. 근데 나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쏙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지. 나게 재미없는데 왜 중독돼서 하겠습니까? 나는 읽으면 쏙쏙 들어와. 재밌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중독입니다. 농구 중독, 축구 중독. 어떻게 보면 중독, 나름대로 중독이 된 그런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중독이냐, 중독도 아주 중독됐느냐. 예를 들어 축구 팬이다, 축구 중독이다. 밥도 안 먹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축구장에만 간다면 그건 나쁜 중독이죠. 그러나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는 좋아하지만 할 거 다 하면서 하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뇌에서 일어나는 건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모든 건 여기서 일어나요. 공부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하는 이 공부하는 기술, 이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공부는 무조건 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 뇌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뇌가 있고 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뇌가 있습니다. 그 뇌세포를 이용해서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지식도 되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 다 있으니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지혜, 지식도 있고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닌 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공부를 했어요. 그 기억되죠? 오늘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 선생님 그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집에 가서 든다면 그게 바로 기억입니다. 그죠? 기억이 눈에 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물질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은 여기에서 일어나면 어떤 물질이 생길 거다 라고 가설을 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만약에 그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그 물질만 싹 뽑아서 이 사람 뒤에다 집어넣으면 공부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역 지식 쭉 뽑아서 저 사람 뒤에 넣어놓으면 그 사람 주역 천재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닐 거다. 근데 뭐냐? 아직 몰라요. 근데 마음을 연구하는 우리들은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비물질인 나와 물질인 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뇌다. 신경처럼. 그게 전기의 신호로 되는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어떤 걸 딱 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과학은 보여야 인정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동양에서 하는 장풍 내고 그러죠? 그 기가 있느냐 없느냐. 서양서는 인정을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어? 그러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금은 이제 클래스를 받아서 좀 한 20년 전에 최면을 배우고 그럴 적에 어떤 도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나는 도사라고요. 한의학을 한 사람이야. 나랑 같이. 그런데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길을 잘해. 그래서 클래스가 다 끝나고 나서 아마 저녁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김 원장.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당신 길을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영화 그건 막 이렇게 장풍 나가서 탁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날아가서 떨어지고 오는 건 영화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저기 서 있고 나는 여기 섰습니다. 한 30m 떨어져 있죠. 물론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지만 책상 네모진 책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 있고 같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분이 이제 맞아면 뭔 길을 쏘는 거예요. 쏘아봤던들 뭐 제가 거기서 뭐 매개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하면서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틀비틀해져. 뭘 맞은 것도 아니고 뭐 에너지가 미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비틀비틀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책상 모서리라도 머리 맞아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있는 것 같구나. 그 뒤부터 나는 그 기라고 하는, 맞아, 장풍 보내듯이 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이 왜 보내면서 나보고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아니까. 나는 비틀비틀 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시간에 보여드린 여기에서 이 자료가 20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지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20년 후에는 이런 기계나 이게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어떤 정도가 나왔냐면 우리 마음을 직접 읽어서 하는 어떤 게 나오진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기록을 전부 학습시켜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 AI죠. 그러니까 지가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유사일에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경험을 다 학습시켜서, 그게 이제 컴퓨터니까 되는 거예요. 학습시켜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거, 확률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오게 되죠. AI인데 그건 그야말로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하는 어떤 생물체, 비생물체, 그건 아직 안 나오는데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물질을 잘 튀어쏟아낸 거 뭐냐면,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나 나나, 플라스틱은 물질이고 나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자꾸 그 근원을 따져나가 봅시다. 단백질과 지방, 그것을 더 근원이 분자죠. 분자를 더 하나면 원자, 원자를 더 파고 들어가면 중성자와 전자, 핵. 그것을 그전에는 20년, 30년은 그게 제일 작은 단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니까 요새는 뭐 2kg는 어떻게 해서 광자가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그걸 광자라고 합니다.
소립자 중에 제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광자가 모여서 내가 됐습니다. 광자가 모여서 플러스이 됐습니다. 그럼 나와 플러스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다르다고 했을 뿐이지 근원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이 되고 나는 인간이 됐을 뿐입니다. 어떤 건 개가 되고 소가 됐을 뿐이고 근원은 똑같아요. 광자. 우리 종교적으로는 아니라도 성경에 보면 나는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성경은 유사 이전에 쓰여진 경전입니다. 물론 그 인간이 썼겠지만 창조 그 부분 제일 먼저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그 빛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빛에서 어둠과 밝음이 나눠지고 거기서 물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조 하나님, 이 빛으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의 광자라고 하면 하나의 입자냐? 우리가 입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입자라기보다는 파장입니다. 파장이야, 파장. 그냥 파장이야, 파장. 파장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죠. 그냥 파장이야. 근데 연구해 보니까 광자의 파장이 그 파장이라는 건 하나의 사이클을 말하죠. 사이클 길이가 약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면 지구 원주율과 같습니다. 지구 원주. 원주는 지구 지름에다가 3.75를 곱하면 원주율이 이게 나오죠. 지구 둘레를 계산을 하면 이 지름이죠. 반지름. 여기에다가 3.75를 곱하면 반지름은 둘이니까 곱하기 2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3.75 배는 7.5인가요? 7.5. 그래서 이 파장은 7.5 사이클, 7.5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것은 1초에 7.5번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파장이 4만이라고 했으니까 7.5 사이클은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도는 빛의 속도를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죠. 빛의 속도나 전파의 속도나 다 같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겁니다. 7.5 사이클. 자, 왜 이 수를 하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광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7.5 사이클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7.5 사이클 내고 있고 물론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이클도 나지만 기본 사이클은 7.5라 그겁니다. 하느님의 기본 사이클도 7.5입니다. 우리의 지구도 지구가 나는 그러면 지구가 흔들리는데 지구 흔들림을 조사해 봤더니 약 7.5 사이클이었습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든 나든 모든 물질의 기본은 7.5 사이클. 좀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좀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최면 가르칠 때도 내가 그랬잖아요.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이루어져.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생각을 나름이야. 얼마나 믿느냐.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최면 가르치는 사람은 근본 원리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조라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40kHz에 동조시켜야 돼. 바리콘을 돌려야 돼. 그래서 1540이 딱 돼야 라디오 코리아 방송이 나오죠? 라디오석을 1650에 맞춰야 돼.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면 7.5Hz에 맞춰야 돼. 그런데 7.5Hz에 맞추는 바리콘이 없어. 이게 인간이 아직 어쨌든 맞춰야 돼. 맞추면 돼. 근데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기본적으로 7.5 사이클을 내고 하나님도 내니까 하나님은 늘 내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사이클만 낼 수가 있으면 내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 7.5 사이클은 우리 사람에게서 언제 나오냐? 보통 때는 잘 안 나오고 간절할 때 정말로 여러분 간절할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간절합니다. 아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5식구를 다 몰고 20년, 27, 8년 전에 미국 올 때 정말로 간절해서 왔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얘기를 못 드리지만 내가 어린 아이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미국 땅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내가 여기로 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야말로 절처공생이라고 하죠. 절처공생. 죽을 길에 닥쳤는데 살 길을 만나는 거예요. 절처공생의 심정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복장을 빠져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에 묵겠다 하는 것을 써야 이제 입국장 나올 수 있으니까 로텍스 호텔 묵는다고 해놨어요. 로텍스 호텔 올림픽에 있는 가서 뒤에 보면 패밀리 룸이 있어요. 가족이 할 수 있는 몇 개 방 여러 개죠? 그게 있어요. 뒤편에 비쌉니다. 거기에 들었어요. 그때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난 듣고 하냐면 미국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길거리도 잘 못 다닌다. 총 맞아 죽는다. 그렇게 그 지식으로 듣고 패밀리룸에 딱 들었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3일 동안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못 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많이 한국처럼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슬슬 나와서 가본 것이 아시마켓. 지금 없어졌죠? 새로 리모델링해서 무슨 마켓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시마켓을 갔어요. 3일 만에 그러듯이 말하자면 그렇게 간절하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 그 소리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주십니다. 나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과 통화할 수가 없으니까. 간절할 때 7.5가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간절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건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간에 어떤 사람이 김밥을 못 먹었어요. 김밥 속에 있는 무, 그걸 못 먹었어. 먹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가성간질이죠. 간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뇌에서 문제가 있어서 간질. 간질을 막 거품내고 그냥 발작하는 거죠. 그 발작이 불 있는 데서 일어나면 타 죽을 수도 있고 흉터가 막 이렇게 진 사람도 있어요. 물에서 일어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그 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질, 가성간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마음 치료를 특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울증을 고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치료를 해야 돼요.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건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사용하는 게 참 이겁니다. 나하고 환자하고 교신이 돼야 돼. 그래야 치료가 돼. 환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지금 서울입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저 사람은 자기 집에서 뭘 먹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거리가 보이시죠? 해봐야 소용없어. 나하고 일주파수가 딱 맞은 뒤에는 내가 하는 대로 그 사람 따라와요.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치료. 나도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당장 먹으면 조금 나사지니까 약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그 병을 더 깊어가게 하는 약입니다. 무서운 약입니다. 차라리 안 먹으면 그래도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우선 먹지만 먹으니까 자꾸 습관성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먹어야 될 것이 한 달 있으면 2알 먹어야 되고 1년 지나면 5알 먹어야 되고 한 주만 먹어도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은 정신병원에 수용해요. 정신병원에서도 막 걸작하면 묶어놔요. 팔다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묶여봤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묶어놨어. 발작하니까. 이 묶였을 때 그러면 정말 정신 돌아버려. 진짜 돌아버려.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돌아버리면 어쩌냐? 병원서는 미쳤네. 미쳤으니까 또 묶어놔. 때리고 말 안 들으니까. 그건 뭐 왜 때리냐 인권이다. 그게 아니라 왜 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일생을 그냥 마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광고를 내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적습니다. 그렇다고 막 오라고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마음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약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이 못 먹는 건 간단해.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고쳐지기도 하고 2-3번 하면 고쳐져요. 그 다음에 또 간질병 환자. 그 간질병 환자는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마음 그 병, 일단 간질병 환자는 어떻게 고쳤냐면 그게 원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기 딸로서는 아빠 미워 막 그래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생각이 내가 딸이니까 내가 아파버리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덜 싸우겠지. 내가 아프니까 딸이 아프니까 그래서 아파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잖아. 싸우다가도
막 껴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돼서 간질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막 그냥 격려를 일으키고 그걸 약으로 낫겠습니까? 기억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지금도 싸우지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무척 두들기 맞고 했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들기 맞고 살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걸 낫게 하는 방법은 진성간질은 못 낫습니다. 뇌에서 문제 있으니까. 근데 가성간질은 날 수가 있어요. 약으로 안 돼요. 그때로 돌아가고. 근데 그때로 돌아가서 고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현재 진행일 경우. 근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도 가끔 싸우잖아. 그러니까 같이 치료해야 돼. 가족을 다. 아버지도 치료하고 딸도 치료하고. 아버지 치료할 때는 같이 보면서 딸아 용서해라. 내가 어머니하고 너무나 성질이 못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할 거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딸아 용서해라. 용서해다오.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하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 옛날 변사처럼 말을 잘 해야 돼요. 금방 여기처럼 웃으면서 했지만 진짜 그 역할을 하려면 눈물이 나게도 해요. 그러니까 최면 받는 사람들이 눈물 흘려. 나도 흘리고.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고 치료받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딸 치료할 때 또 아버지가 보는 거야 같이. 자 아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한테 용서해달라고 했죠? 용서합시다. 왜 그러냐면 나쁜 기억인 경우에는 그걸 지우거나 바꿀 수가 있지만 이것은 나쁜 기억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지워도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해야 해요.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반성하고 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죠. 저렇게 그래도 너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는 분 대답 안 했죠?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려면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그 옛날에 있는 지역을 다 지우고 그렇게 하면 발작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야지 약을 먹여가지고는 안 돼. 한 주먹 먹어도 안 나서 평생 시집도 못 가. 그것 말고도 고소공포증 이건 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리치료 맞아요. 이런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건데 비용이 들죠. 미국 사람들도 치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대개 요새 1,000불이 넘습니다. 2시간쯤 치료하는데 한 번 하는데 원래 심리학 박사한테 상담 받는 거 500불 넘겨줘야 됩니다. 한 700불 줘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5년 전에 치료하는데 한 번, 원 세션 한 번 하는데 500불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 뒤에 라먼 브라더스한테 2006년 그 IMF 왔을 때 사람은 많이 아픈데 돈 들어없고 그래서 그때 좀 내렸어. 400불. 그러다가 또 내리고 또 요새 또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지금은 300불 받습니다. 그 이하는 안 내리려고 해요. 더군다나 화폐 가치도 오르고 그래서 300불 별거 아닌데 침도 옛날에는 20불인데 지금은 100불 받잖아요. 80불도 받고 저는 60불 받습니다. 캐시로. 어쨌든 그만큼 올랐는데
나는 내렸어요. 왜 내렸냐? 내가 2시간 동안 정말 힘들지만 그거 벌어봐야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인생을 바꾸는 거니까. 그냥 감기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기도 하지만 많이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캐시를 내야 되니까. 캐시 300불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아픕니다. 부자들은요, 밥도 조금 먹어요. 그만큼 먹고도 배불러.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난한데 밥은 되게 처먹는다고 그래. 진짜 많이 먹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부자가 되면 밥도 조금 먹어, 한 고기. 고기도 많고 한 점 먹어. 그러고도 괜찮아. 그러고도 건강해. 돈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옛날에도 다 그랬잖아요. 있는 집 애들은 밥도 적게 먹어. 없는 집 애들이 밥을 많이 먹어. 그게 이제 심리적인 그것입니다. 없으면 밥 많이 먹는다 소리 아니라. 그게 돈이 많으면 이제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심리적인 그 만족감이 돼서 먹는 것도 조금 먹어. 대신에 맛있는 거는 조금씩 먹어. 없는 사람은 맛있는 걸 못 먹어. 제일 맛있는 사람들이 버린 맛없는 것을 먹는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다는 아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으면 뭐 그대로 가는 거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또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치료를 받으면 그 병에서 벗어나면 수준이 높아진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일단 돈이 없어서 못 온다. 나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빌려서라도 해야 돼요. 배고파. 돈 없어서 못 먹어. 빌려서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서 이만큼씩 얻어먹고 살아. 평생 얻어먹고 살아, 그 사람은. 빌려서 먹고 체력을 회복해서 일을 해서 일부 갚고 나머지는 또 저축하고 그래서 점점 늘려나가야지. 그래서 없어서 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어쨌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부를 왜 못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는 방법이.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G는 이꼴 PST라는 건 뭐 이 공식 만들었다고 해서 뭐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마음치료는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성적은 학생과 교사와 학습 시간의 함수다. 자, 여기서 선생하고 학습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학습 시간 24시간 변화 없잖아요. 헛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 보고 얘기하는 거. 공부 못하면 내가 왜 공부 못해 하는 이유가 저기 있어요. 선생은 다 가르쳤어. 24시간이야. 그럼 누가 문제예요? 학생이 문제예요. 이게 공부 못하는 에이 놈 바보 같은 놈 뭐 왜 공부 못해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학생도 최선을 다했어. 선생님도 최선을 다했어. 시간은 24시간이야. 밤잠 안 자고 공부했어. 그런데 100밖에 못 얻었어. 50밖에 못 얻었어. 더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빨간색의 T 시간이 왜 24시간입니까? 왜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냥 24로 나눴으니까 24시간인데 생각에 따라서는 그게 50시간도 되고 100시간도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그걸 50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배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100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5배 4배 공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기술. 우리 그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여러 개 열잖아요.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는 윈도우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10개, 20개 열어놓잖아요. 나 지금 이거 하는데 아까 윈도우 하나 열어서 영화 봤잖아요. 이제 없애서 그렇지. 20개도 열 수 있어요. 지금 기술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20개 열면 복잡하니까 2개만 열어. 그래서 하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하나는 지난 시간 공부한 걸 복습하고. 왜 안 됩니까? 영화도 보면서 아까 영화 보면 영화도 돌아가면서 이것도 내가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 머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할 때 간절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간절하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간절할 때 그냥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간절하면 나와요. 졸리거나 간절할 때 된다고 그랬죠? 졸립게 하거나 간절하게 하면 돼요. 내가 간절하면 나오는데 간절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은 간절하기를 원치 않아. 간절하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간절하십시오 해 안 돼. 그러면 내가 졸립게 만들면 돼. 2가지니까 간절하든가 졸립든가. 졸린 것도 간절한 겁니다. 그냥 막 쓰러질 정도로 졸릴 때 그때 7.5 헬스가 나와요. 그래서 최면은 2번째 기술이야. 이게 간절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고자 열심히 하는 것이 간절한 거고, 어쨌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하려면 내가 간절하면 치유 속에 들어가.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지난 시간에 수학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릴 것 같아. 영어 공부하는 동안에 수학을 복습한다. 하나, 둘, 셋. 이라고 뇌에다가 명령을 해야지. 명령을 해야 하니까. 그러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복습을 하면서 여기 있는 공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창을 10개 열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겠죠? 방법이 있어요. 창을 2개 열면 50시간이 되는 거죠. 50시간이. 24시간이 48시간 되는 거예요. 3개 열면, 4개 열면 100시간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잔다. 4시간 잘 거야. 4시간 자는 동안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전부 복습한다. 국어, 영어, 수학 다 복습한다. 시작. 나는 편히 자. 그러니까 편히 자면서 충분히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요새 학생들을 너무 혹사시켜. 아들을. 자주 말고 공부해야지. 자면 안 돼. 못 자게 해. 근데 안 자고 어떻게 됩니까? 4시간은 자야지. 애들이 그냥 못 자고 고등학생까지 못 자고 그냥 치니까 이제 대학 입시 보고 나서는 그냥 해방되는 거야. 사고도 막 내고 이제는 자유다. 사실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머리는 분리해야 되죠. 근데 그때는부터 놔버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것이 그럼 남고 인성이고 뭐고 다 깨져.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뇌는
컴퓨터일 뿐입니다. 수용기요 변환기일 뿐이요. 감각,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각이란 눈은 카메라야. 카메라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비춰서 뇌로 보내면 뇌에서 그걸 판독해요. 그래서 마음이 읽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뇌에서 있기 때문에 뇌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을 뇌에서 보냈는데 착각이라고 그러죠. 파란불로 알고, 아니 빨간불로 알고 안 간다거나, 어떤 사람은 빨간불을 보았는데 건너가다가 사고 난 사람 있잖아요. 초록으로 착각했어. 그 사람 물어보면 분명히 파란불에서 건너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빨간불에서 건너가더라고 했는데 그 사람 물어보면 파란불에서 건너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다 믿을 바가 못 되죠. 뇌에서 생각인데 골똘하게 그 사람은 건너갈 생각만 하고 초록색불 하다 보니까 빨간불에 탁 들어왔어도 여기서 초록색불이라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신호를 아무리 넣어줘도 소용없어. 뇌에서 판독한 대로 들어가요. 뇌에서 판독하는 건 이와같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어떤 것이 착각인지는 몰라. 여러 사람이 본 것이 진짜고 혼자 본 것이 착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내가 본 것이 진짜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때 CCTV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요새는 확인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요 토지가 좁으니까 각 마을도 전부 CCTV가 있어가지고 각 거리를 조밀하게 다 비치고 있어요. 꼼짝 못해. 나쁜 짓을 못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정직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쓰리건 많았어요. 내다바이라고 그러죠. 그냥 툭 치고 가져가고 뭐 있으면 가져가고 하는 건 많았습니다. 요새 없어요. 뭐 줘도 안 없어지더라고. 미국 사람들 가서 놀래버려. 미국 사람들 가서도 놀래버려. 미국은 솔직히 밖에 있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잘 살고 오는데도 다 가져가잖아요. 한국은 두번 가방을 놨어도 그대로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가져갔다고 해보세요. 그게 CCTV 돌리면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다 나와.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지. 어차피 밝혀지는데.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 갖다가 이제 어디 신고하거나 분실물 센터에다 갖다 주거나.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서 한국에 정직하다 보니까 한국이 실험으로 갔습니다. 백 100개를 가방 가서 봤는데 98개는 90몇 개는 그대로 있는데 몇 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기라고 뭐 지들이 안 가져가? 그랬는데 이제 분실물 센터에서 나왔어요. 지하철 같은 것도 분실물 신고센터 있습니다. 거기다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갖다는 모습까지 다 찾을 수 있어. 기록이 있어. 한국 경찰들은요 쉬워요. 쫙 놓고서 어디서 지금 강도가 났습니다. 문제 됐습니다. 거기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도가 도망가는 경로가 다 보여요. CCTV, TV를 거쳐서. 빨리 잡아. 미국은 못 잡아. 한국은요 남의 그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범인들이 CCTV를 붙이거나 선을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성도 정말로 정직하게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정직해졌어요. 이제 실제로도 안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도 그만큼 또 살잖아요.
그만 살면서도 못 산다고 언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머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면 뭐 잠재의식 얘기도 나왔고 공부 기술에서 학습 제거 목표 달성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상상력 이것도 했을 거예요.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를 위한 것. 자, 이제 한 49분 50분이니까 한 6, 7분간에 이 얘기를 빨리 해도 이제 됩니다. 얘기가 됐으니까. 복습 시험 준비, 이게 우리 아들, 딸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이 뭐냐면 기억이기 때문에 아들, 딸한테 이렇게는 요구해야 됩니다. 야, 너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가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눈 똑바로 뜨고 보기만 잘해라. 그건 해야 돼요. 왜? 기억에 있어야 되니까. 기억에 있는 것은 몇 번이고 꺼내서 복습할 수 있지만 기억에 없는 건 안 돼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한 10년 했는데 그것도 교감 교장 되려면 또 시험도 치고 막 연수도 받아서 성적도 많이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광주가 어디 가서 내가 그걸 연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시험을 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선생님이니까 시험 쳐야 서예를 매기니까. 시험 보는데 도저히 듣도 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못 썼어요. 못 쓰고 밖에 나와서 이거 안 배운 거 나왔는데 왜 냈지? 그랬더니 배웠대.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그때 그 얘기할 때 내가 조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졸아버리면 안 들리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선생님 그냥 눈하고 마주치면서 잘 들어놔. 그 다음엔 놀아도 돼. 왜? 오늘 했던 영어 공부를 철저하게 복습할까? 그러면 되거든. 저는요, 한의사 시험 칠 적에 요점 정리한 것이 2000페이지였습니다. 영화네요. 여러 과목에 대한 페이지 2000페이지, 2000장이야. 첫 시험에 어쨌든 두 번째 시험 쳤는데 이번에는 싹 외워버려야지. 작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몽땅 외우면 지가 그 중에서 나오게 안 나와? 몽땅 외웠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래서 3번 읽으면 나는 다 안다 그랬는데 3번 못 읽고 2번 읽고 갔어요. 시험장에 가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게 흩어질까 봐서 머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걸어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몽땅 외우려면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몽땅 외우면 글자 하나를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한 장씩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나중에 기억하는 기술 속에 그게 사진 찍는 법이 있어요. 한 페이지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한 번에. 2000장이면 그렇게 넘기기도 하루 종일 넘겨야죠. 그죠?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고 복습하고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 이것만 읽어볼게요.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냐면 원래 내가 박사학위 할 적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박사학위 할 적에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새벽에 1시쯤 일어나서 2, 3, 4, 5, 6, 7 5시간 내지 6시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출근해야 되니까. 다른 박사학위 공부하는 대학원생은 아침부터 저 24시간 다 공부할 수 있어. 그냥 직장 없이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16시간 공부할 거 아닙니까? 자는 시간 빼고. 나하고 차이가 4배예요. 나는 5시간,
그 사람들은 15시간. 나도 15시간 공부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3배 빨리 읽을 수 있다. 그걸 목표로 연습했어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 있다.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의 머리는 매우 빨리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명령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냥 잘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에게는 공부하고 있으면서 무기력이 일이 전혀 없다. 읽고 있는 내 눈 움직임은 빠르며 책장을 넘기는 내 손의 움직임도 빠르다. 노트를 정리할 때도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쓴다. 빠르게 쓴다고 아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명령대로 뇌는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골라내주기 때문이다. 내가 노트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기쁜 최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 나의 브레인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라고 암시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내면서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친구하고 저녁 내 얘기하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막 먹고 새벽까지 그러고 나서 새벽이 이제 혼해지길래 헤어져서 집으로 와야 되니까 헤어져서 왔어요. 그냥 걸었죠. 한 7구간이 되니까 한참 걷다 보니까 소변이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술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두오두 보니까 저쪽 돌아가서 트래시캔 옆에서 가서 싸려고 트래시캔 뒤로 돌아가서 준비를 딱 하는데 소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변도 한꺼번에 쏟아지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큰일 났어. 날이 환해지니까 사람들도 하나둘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개망신 당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같이 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되면 내가 쪽팔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진짜 그때 간절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연동운동은 창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소변이 나오고 대변이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것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여기 똥 지금 가득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건 연동운동이 아직 안 일어나니까 여기서 우글우글해서 움직이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거든. 연동을 멈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여는 열쇠를 딱 꽂는 순간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심히 열고 화장실 들어가서 봤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암시를 잘못했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거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암시를 했지 하나님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주셨잖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앉아 준비될 때까지 멈춘다. 그래야 돼요. 그래 그때까지 멈추지.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나는 무슨 기도를 할 때도 정확히 합니다. 정확하게. 화장실에 들어앉아서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멈춘다.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칠성공 헬스가 서로 통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건 큰 희망도 해주시지만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 부자 되는 것도 간절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간절한 게 뭐냐? 금방 설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자 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 당시를 어떻게 모면하느냐가 제일 간절해.